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호남, 광주 지역을 투어했습니다. 자, 어제 어떤 얘기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털어보다가 없으면은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 이게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십수년 동안 탈탈 털렸습니다. 안 털린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때입니다. 다시 지키러 나갈 때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도 그 신문은 보도를 저희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날짜를 놓고 서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서면 조사가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서면 조사는 안 된다. 무조건 나와라 라는 입장이고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9일 이후에 아마 출석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날짜를 특정해서 출석해달라. 서면 조사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출석해야 한다면 다음 달 둘째 주가 어떤가? 변호사 선임 완료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안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서로 묘하게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 조사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라서 검찰이 요청하는 날짜에 이재명 대표가 나가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출석하시리라고 봐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더 이상 서면 조사 등등으로 이렇게 미루거나 안 나갈 명분이 없고 또 본인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네. 출석하리라고 보는데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참 그렇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온 당력을 쏟아서 경청 투어한다고 광주를 갔는데 언론에서도 뭐 경청 관련한 얘기보다는 본인 사법 리스크 방어하는 것만 보도하지 않습니까? 당력이 글로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손해다. 본인의 리스크는 본인이 지고 그리고 당은 당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당대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 첨언합니다. 어떻습니까? 12일 나갈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원하겠죠. 그걸 원하는 거겠죠. 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수사정국 아니에요?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거의 8개월 된 동안 수사만 했잖아요. 국정 운영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늘 뻥뻥 뚫리고 방공망 뻥뻥 뚫리고 안보 정권이라고 하는데 안보도 다 무너지고 경제 지금 무너지고 있고 뭐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나한 게 수사밖에 없잖아요. 그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제거시키고 결국 민주당 붕괴시켜서 다음 총선 승리하겠다. 이 전략 아니에요? 그대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기 때문에 단일 대우로 서는 것이죠. 이 위기 극복을 넘어가야 되죠. 검찰의 편파 수사와 기획된 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 감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입장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신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자기 측근들이 돈을 받은 정황이 있고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나는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1원 한 푼, 사탕 하나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7년 전 본인이 썼던 그 논문에는 혜택을 줘도 내가 받은 거 없더라도 혜택만 제공을 해도 내 권한으로 혜택만 제공을 해도 그건 부패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대표는 논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당선이나 재선을 목표로 선거 자금을 조정하거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이익 혹은 혜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다 부정부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윤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이 기사에서 이게 맞고 지금은 또 이게 아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또 네. 들을 수 있잖아요. 이 기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양립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종전에 쓴 논문에서는 이게 어떤 제3자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부분, 설사 혜택이 같다면 그 부분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떤 공직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로서 좀 엄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학적인 논문 성격이 있고요. 제3자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가성 그리고 어떤 금전관계가 오가야 되고 제3자가 최종적인 수익처야 되는데 최소한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를 법원이 들여다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익을 이 과정 중에 얻었는가? 검찰에 언론이 물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얻은 이익이 무엇인가? 정치적 이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뜬구름 잡는 어떤 이득으로는 이 공소유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논문을 보면 논문을 네. 다 읽어봤습니다. 논문에 제3자 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셨더만요. 이 논문의 어떤 의도는 이겁니다. 중앙 정치의 부정부패는 사실상 견제하는 그런 그 장치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의 그 부정부패는 견제하는 요인이 없어서 네. 주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통제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논문의 취지예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여러 가지 부정부패 유형을 지금 소개하면서 제3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행위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지위를 우남용하는 일체의 행위가 부정부패다라고 명시를 그게 했거든요. 제3자 뇌물에 해당된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논문에 예, 썼던 본인이 거죠. 논문에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성남 FC와 관련된 아주 적확한 논문에 명시돼 있는 적확한 해석이라고 일치된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모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의 목표가 뭡니까? 국립인복이잖아요. 나라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복되게 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나은 삶을 더 나아가게 했을 때 아닌 거였어요. 그럼 행정의 목표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행정의 목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딱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취하거나 이걸 편익을 도모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정의 목표가 국민의 이익, 시민의 이익에 돌아가는 행정의 목표라고 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근데 예. 의도나 김재희 변호사님, 의도나 어떤 취지는 선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부정이 있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 FC나 내가 이득을 본 건 없다. 단지 이제 시민 우리 뭐 서울시, 성남시죠. 성남시 또 나와서 뭐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근데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단순히 선한 의도가 있다. 요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이익을 받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게 돼 있거든요. 단순히 뭐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어느 정도 언론 플레이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저 방어권 내용이 검찰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했다. 그렇게 할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도 현재 지금 공소를 제기하고 또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충분히 어떤 구체적인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계속 진행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선한 의도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검찰 소환도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어떤 얘기할지 뭐 그 목소리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검찰 소환이 이렇게 임박해 오면서 당내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비명계를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비명계 중에서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이원욱 의원들의 입에서는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요. 방안의 코끼리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두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 너무 무거워서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방안의 코끼리이고 민주당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끓을 넘은 임계점이 돼야지 100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계속해서 이 사법 리스크 문제 때문에 당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도는 곤두박질 치고 뭐 이러고 있다. 이게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됐을 때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아마도 전혀 다른 국면이 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당 요구? 그렇죠. 대통령마저도 탈당 요구가 있었었다. 있었잖아요.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자, 그리고 최근 이제 곧 있으면 내년 며칠 있으면 이제 2023년이고 1월 말에 설이 있습니다. 구정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의원들에게 구정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걸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택 주소와 우편 번호를 알려달라. 회관에서 선물을 받으면 신선식품일 경우에 이게 음식이 좀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자택으로 보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 자택 주소를 외부에 알리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로서는 혹시나 오해를 살까? 무슨 오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해를 살까 봐서 주소를 알려주는 걸 꺼려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박성진 뭐 저게 뉴스가 돼요 지금 갑자기. 아니 원래 설 선물 당대표가 다 의원들한테 보내요. 네네. 그리고 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택 주소 다 나와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실을 보내거나 자택 주소를 받거나 그 선택적 사안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받으면 집으로 보내겠다 그런 뜻인데 모르게 저게 뭐가 의혹이 있거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계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관계자라는 게. 아니 저도 방송국 출신이지만 네. 관계자 발언이라는 게 수백 명, 수천 명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설 선물 네. 다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의원들한테 다 선물 보냅니다. 선물 보내면 주소로 보낼 건지 의원실로 보낼 건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뭘 자꾸 이렇게 꽂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심플하게 보세요. 선물 보내는구나. 그럼 네. 집으로 보내는구나. 아니, 아니라고 하시니 당대표가 의원들에게 굴비서 집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제가 들었고 뭐 이런 분위기는 뭐 있긴 있겠죠.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의견이라고 지금 박성준 의원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설 명절이 다가오면 뭐 선물을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 해프닝도 좀 있고 최근에 이런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또 이런 얘기가 또 와전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